너무 잘 붙었죠. 자, 0.2T가 이렇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님들, 자작군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성능 좋은 스포키 회로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XQ01이라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모델인데 기존의 모스펫 5개짜리에서 이제 10개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자가장착이 아닌 완성품으로 출시를 해서 누구나 캐패시터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 성능이 정말 미쳤습니다. 기존의 5개와 10개의 차이는, 우리가 스폭 강도의 차이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5개짜리 스포키보다 안정성에서 정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을 실제로 연결을 하고 성능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참고로 오늘 영상에서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이코리아와 동맹 카페인 캠핑 왕국이라는 카페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캠핑을 많이 하시잖아요. 캠핑에 필요한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또 정보는 캠핑 왕국이라는 곳에서 많이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캠핑 왕국의 카페에 가입하신 분 중에 5분을 추첨을 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 XQ01 양면 버전의 회로를 5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게요. 자,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캠핑왕국이라는 카페에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캠핑왕국 카페 가입하시고 가입 닉네임을 본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이브를 통해서 랜덤 추첨으로 공정하게 5분을 추첨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가입자가 정말 많다 그러면 10분까지도 추첨을 할 수 있으니까 캠핑왕국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캠핑왕국이라는 곳에서 정말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TV 나눔 이벤트도 있고요. DC 냉장고, 캠핑용품, 랜턴, 빔 프로젝트, 85인치 TV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벤트만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좋은 정보를 공유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XQ01이라는 스포키 회로 장착을 하고 실제로 한번 사용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스펫 10개로 업그레이드된 XQ01 이 스포키 회로를 실제로 캐패시터에 연결을 하고 스포 성능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이나 기타 구성품은 전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기존에는 이 앞쪽에 모스펫이 5개만 있었다면 이제 이 뒤쪽에도 추가로 5개가 내부에 들어가서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죠.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은 앞쪽에만 5개, 모스펫이 뒤쪽에는 없었는데 이렇게 뒤쪽까지 보강이 된 제품이 나와서 기존에 조금 부족했던 그런 스포 성능을 훨씬 더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실제로 지금 이제 연결을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스폿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폿기의 전원으로는 저 같은 경우 3S 캐패시터를 이용할 거고요. 3000페러짜리 3S 1P 배열의 이 캐패시터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캐패시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3S로 캐패시터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놨다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겠죠. 그래서 이 검정 부분, 마이너스 부분에 스포키 회로에는 이렇게 검정선이 하나는 스폿봉이 달려있고 한쪽은 이렇게 링 단자로 되어 있는데 캐패시터의 마이너스 부분에 이 짧은 링 단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체결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단자를 연결을 할 때 접촉이 좋지 않아도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 조여 주셔야 돼요. 그런데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너무 세게 조이면 안쪽이 나사선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만 조여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임팩으로 적당하게만 이렇게 회로의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함께 동봉된 이 플러스 스폿봉을 캐패시터의 플러스 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전선을 이렇게 힘을 줬을 때 옆으로 안 돌아가는 정도까지 조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플러스 선과 마이너스 선, 우리가 스폿봉까지 다 연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폿봉 플러스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이 잭이 있습니다. 이 잭을 이 회로의 커넥터 쪽에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꽂았다면 모든 연결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회로와 캐패시터를 연결을 했다면 여기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 전원이 켜져요.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스폿기에 설정을 하고 스폿만 치면 되는데 먼저 설정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회로를 보시면 앞쪽에 펄스 1과 펄스 2가 있습니다. 자, 펄스 1과 펄스 2는 우리가 스폿 용접을 하는 강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8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항상 시작은 1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스폿기 회로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데 배터리에 바로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1로 한번 설정을 하고
펄스 2도 똑같이 1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이 중간에 있는 간격은 크게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배터리 스폿 용접을 한 번 하고 두 번 할 때 이 간격을 조정을 하는 건데 굳이 조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동. 자, 자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폿을 칠 때 이 스폿봉이 동시에 이렇게 접촉이 됐을 때 몇 초 뒤에 스폿이 쳐지는지 용접이 되는지를 설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초 정도로 세팅을 하시고요. 커서를 움직여서 누르면 조정하실 수 있는데 저는 0.5초 정도로 할게요. 자, 그리고 전압 같은 경우는 현재 캐패시터에 전압을 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 설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 캐패시터를 사용을 할 때 대략적으로 3S로 사용을 할 때 7.8V 정도를 유지하고 사용하시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7.8V 정도를 유지하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리나 우리가 스폿 횟수, 백라이트, 기타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나씩 눌러보시면서 이 회로의 다른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작을 할 때 화면 각도 180도로 반전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0도로 하면 자, 이렇게 뒤집어졌죠. 이 회로를 케이스에 고정을 할 때 방향이 안 맞으면 이렇게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거는 대부분 펄스 1과 펄스 2만 조종을 하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스폿을 쳐볼게요.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패시터는 7.8V를 유지해야 되니까 저는 일단 파워 서플라이로 7.8V를 정해 줄 겁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7.8V의 전압을 여기에 꾸준히 주면서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자, 일단 움직이지 않게 살짝만 고정을 해 두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전류 검출기를 이용해서 전류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1696A가 나오네요. 1699, 1714, 1686, 1703. 자, 지금 평균적으로 약 1700A가 나오고요. 자, 회로를 보셔도 이쪽으로 1776A가 표시되고 있죠. 2000A가 넘어가면 전류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1700 정도로 유지하면서 사용하면 이 회로의 최고의 성능으로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배터리에 한번 스폿을 쳐볼게요. 자, 실제 제가 사용하는 0.2T의 니켈이고요. 자, 0.2T의 니켈로 배터리에 한번 스폿 연결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설정값이 펄스 1에도 1, 펄스 2에도 2를 놨잖아요. 아마 약할 거예요. 하지만 배터리에 연결을 할 때는 항상 약한 세팅을 먼저 해보고 만약에 용접이 잘 안 된다면 거기서 펄스 값을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처음부터 높게 주시면 배터리가 혹시라도 터질 수 있으니까 가장 낮은 설정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1세팅으로 한번 플러스 극에 스폿을 쳐볼게요. 두 개의 봉이 달면 바로 스폿이 됩니다. 0.5초 후에. 자, 한 방, 두 방. 딱 봐도 조금은 약해 보입니다. 떨어질 것 같아요. 자, 너무나 쉽게 떨어지죠? 올려볼게요. 자, 펄스 값을 약 3 정도, 펄스 2 값도 3 정도. 자, 힘이 틀려졌습니다. 자, 아까와는 불꽃도 틀리고 힘도 틀려졌죠? 보시면 스폿 자국도 달라졌습니다. 자, 뜯어볼게요. 너무 잘 붙었죠? 자, 0.2T가 이렇게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회로 스폿기가 이렇게 완벽한 스폿을 해주네요.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에도 한번 쳐볼게요. 자, 이번에도 보면 19시 스폿 자국 너무 예쁘고요. 자, 마이너스 극도 잘 붙었지만 살짝 아쉽게 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설정값, 펄스 1 값을 살짝만 올려볼게요. 펄스 1에 4, 펄스 2에 3. 스폿에는 힘 자체가 느껴지는 스폿기입니다. 자, 뜯어보면 자, 마이너스도 확실히 이제 쫙쫙 찢어지면서 떨어지는 모습이죠. 자, 이 정도는 떨어져야지 스폿 용접이 정말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니켈이 찢어져야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이 니켈이 떨어지지 않아요.
배터리에 이렇게 니켈 잔여물들이 남아야지만 스폰 용접은 정말 잘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도 다시 한번. 자, 지금 설정 값은 펄스 1에 4, 펄스 2에 3입니다. 자, 이렇게 스폰 너무 잘 되죠. 자, 0.2T 니켈인데 설정값 총 20가지의 설정 중에 4 정도를 놨는데도 충분히 붙어줍니다. 펄스 1에는 4, 펄스 2에는 3. 자, 이 정도면 스포 정말 너무 잘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와, 너무 성능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자, 이렇게 모스펫이 업그레이드가 된 후로 성능 자체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 조금은 불안했던 그 성능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류 검출기의 연속에서 좀 빠르게 약 50번 정도의 스폿을 한번 치고 열이 어느 정도 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깜짝이야. 공간이 생기면 이렇게 한 번씩 터집니다. 자, 지금 보통 제가 한 50번 정도 지금 스폿을 친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보면 회로에는 1800A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류 검출기에는 1600A로 꾸준한 성능이 나오고 있어요. 자, 방금 제가 약 50번의 스폿을 쳤는데 이 스폿봉의 온도는 살짝 뜨거워집니다. 원래 이 회로 자체가 대용량의 배터리를 만들기보다는 약간 미니 스포키 개념으로 간단한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회로다 보니까 혹시라도 좀 더 성능이 좋게 사용을 하시려면 스폿봉과 전선의 두께도 좀 더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도 확실히 그 전에 모스펫 5개짜리와 10개짜리는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스펫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연속으로 많이 사용을 했지만 5개와 10개는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로 자체는 뜨거워지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정도.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훨씬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이 모스펫을 보강할 수 있는 회로가 나왔었는데 저도 납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다이코리아에서 이렇게 모스펫이 납땜이 완료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돼서 그동안 이 회로를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우셨던 분들,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데 납땜이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격대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 같고 이 회로의 성능은 정말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작은 회로 중에는 가장 성능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캐패시터에 연결을 해서 XQ01이라는 이 회로를 성능을 보여드렸는데 0.2T까지는 정말 무난하게 너무나 쉽게 스폿이 되는 그런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 면에서는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캐패시터에 연결만 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케이스를 또 구해서 그 케이스에 매립을 하면서 이 제품을 매립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매립한 제품은 역시나 캠핑왕국 카페에 가입하신 분 중 한 분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 이 회로 5분 추첨을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캐패시터를 케이스에 넣어서 이 회로도 케이스에 고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좀 멋진 스포키를 만들어서 또 한 분께 나눔을 할 거니까요. 캠핑왕국 카페에 가입하시고 본 영상에 댓글로 닉네임을 제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